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기 시작했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1차 열심히 보고 오셨죠? 지금 보이는 얼굴들 다 1차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올해는 꼭 탈출합시다. 그죠? 올해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사기 1주차 시작인데요. 사기 컨셉은 뭐 최신 판례,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논점들, 그 다음에 우리 타시험 기출에서 조금 뜨거운 논점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테마로 묶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 유해분들은 뭐 계속 얼굴 봐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해분들 열심히 2주 동안 암기하셨나요? 네, 암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기 첫 시장인데 우리 시험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100일도 안 남았대요. 그죠? 100일도 안 남았어요. 맞아요. 90 며칠. 그래서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이 3달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3달 충분히 잘 하시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해분들은 잘 따라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 유해분들 지금 오픈북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오픈북 하면 안 돼요. 그죠? 오픈북 하지 마시고 뭐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건 괜찮아요. 성적 안 나와도 되니까 절대 오픈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아는 쟁점들 있죠? 내가 아는 쟁점들로 발라보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해분들은 절대 오픈북 하지 마시고 우리 동차분들 제가 오늘도 6명을 앞에서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대부분 동차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차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1차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세요? 1차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2차를 다 까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안 까먹었습니다. 동차분들 안 까먹었어. 공부한 게 어디 사라지지 않았어. 다만 희미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동차분들은 사실은 이 감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감을 빨리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차분들 그 전에 2차 공부 해놨던 것들 있죠. 뭐 어떤 분들은 10월에 관뒀고요. 어떤 분들은 11월에 관뒀고요. 어떤 분들은 12월에도 관뒀고 어떤 분들은 1월, 2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게 시험 일주일 전까지만 2차 하고요. 일주일 동안은 1차만 했어요.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3월까지도 같이 2차 시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언제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때 하여튼 공부했던 것들 있죠? 이거를 빠르게 보는 게 중요해서 동차분들은 요즘 트렌드가 좀 특이해요. 요즘 트렌드 어떠냐면은 옛날에는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1차 시험 끝나잖아요. 1차 시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일주일 쉬는 게 약속이었거든요. 진짜요. 아니 우리 다 같이 1차 시험 끝나면 딱 한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이게 우리 약간 암묵적인 수험생의 룰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1차 토요일에 시험 보죠. 가채점이 뭐 5시 올라오죠. 그때 채점을 해요. 그래서 붙었어. 그러면은 토요일날 술 한잔 해. 그죠? 그리고 일요일날 하루 반나절 쉬어.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짜. 그 다음 시험에 계획을 짜. 그 다음부터 바로 월요일에 공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프라임 학원이나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저희도 그냥 강사도 끌려가듯이 그냥 같이 시작해야 돼. 한 주 더 쉬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수험생분들은 되게 빨리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 놀았다. 그건 상관없고 어떻게? 오늘부터 당장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차분들은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들 있죠? 그거를 한 2, 3일 동안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걸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빠르게 자기가 공부한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 중에서는 GS를 뭐 0기부터 뭐 1기까지 따라오신 분도 있고 2기까지 오신 분도 있고요. 지금 얼굴 보니까 3기 초반까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온 스터디들 있죠? 그거 빨리 자료를 구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그거 한번 빈칸 있죠? 빈 공백 있죠? 그걸 빨리 채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동차분들은 빠르게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동차분들은 자, 실무는 오픈북 못하죠. 그죠? 실무는 오픈북 못하죠. 그러니까 실무는 알아서 열심히 풀고 제 생각에는 우리 동차는 한 이론 법규에 한정해서 이법에 한정해서 5월 초 중순까지는 오픈북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픈북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5월 중순부터 6월 말 아니면 7월 초까지 있죠? 남은 스터디에서는 오픈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한 5주에서 6주, 즉 한 5번, 한 6번 정도는 정말 실전 시험처럼 시리법을 정말 생으로 한번 봐야 돼요. 몰라도 그냥 애국가 쓰고 애국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 6주는 꼭 실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저 그냥 오픈북 하면서 따라와도 되나요? 오픈북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소 읽고 외양간 고쳐야죠. 그죠? 그 다음 소들은 못 도망가게. 그죠? 그래서 우리 오픈북 하셨다면은 그때보다 2, 3일 안으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죠? 토요일 날 오픈북 했다 그러면 일, 월, 화 안으로 2, 3일 안에 암기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 암기하잖아요? 시험장에서 논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어요.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차분들은 빨리 감을 올리고, 그죠? 빨리 감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생동차분들은 내가 뭐가 약한지 잘 몰라요. 생동차분들은 내가 실무도 어렵고 이론도 어렵고 법규도 어려워서 그냥 다 어려운가 보다 하고 시험장 들어가. 그래서 잘 몰라. 근데 우리 3년차 이상 동차 있죠. 제가 상담을 하면은 요즘 분들이 저 3년 차인데요 이러면서 저 이제 다년차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3년차 다년차예요? 다년차 아니에요. 우리의 또 룰이 있죠. 우리의 룰은 원래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5년쯤 공부해야 다년차지. 5년 그 다년차 형님들이 5년차를 돼야 껴줬어. 다년차 스터디. 그래서 저 4년차 유연대 하고 하면은 아직 다년차가 아니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씨 그래가지고 5년차 어쨌든 저 이때 붙었거든요 5년차에. 근데 어쨌든 근데 요즘 분들은 3년차도 나 다년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붙을 때랑 또 지금이랑 또 상황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 제가 동기 평가 모임 갔는데 제가 5년차였거든요. 제가 딱 중간이었어요. 물론 생동차 1명 있었고요. 2년차 유에 한 3, 4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년차 2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년차 또 2명 있었고요. 그 뒤로 누가 있었을까요? 9년차 형님. 그 다음에 16년차 형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 사이에 있다. 내가 5에서 이 사이에 있다. 다년차분들. 우리 다년차분들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9년차 형님이랑 그 수습이 끝나고 나중에 3년 후에 만났어요. 3년 후에. 3년 후에 복수평가할 일이 있어가지고 3년 후에 딱 평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님 잘 지내시나요? 이랬는데 또 이렇게 또 개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형님 잘 지내시나요?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 9년차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30살에 수험계를 들어왔어. 30살에. 그럼 언제 나간 거죠? 39. 자, 근데 우리 발표 언제 나는지 아세요? 10월에 나죠. 그러니까 거의 딱 40 될 때쯤 딱 붙었어. 그리고 진짜 일을 한 건 몇 살이에요? 40살이잖아. 40살. 자, 근데 이 형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내가 오래 공부를 했지만 그때 공부한 게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형님 왜 행복한데요? 내가 지금 40살에 붙었지만 자기 그 동년배들 있죠?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그 다음에 보람도 있다. 그 다음에 일도 적성이 맞는다. 이때 붙으면 적성이 무조건 맞아야 돼, 그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시대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행복하시대.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면 우리 전문직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험 기간은 나이에서 빼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몰랐으면 지금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알았죠? 그러면 이분은 10살 젊으셨죠? 그래서 그 10살 젊은 친구분들이랑 많이 노시더라고. 그래서 생각도 젊으셔. 그래서 되게 젊게 사시고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기간이 있으니까 막 영업도 막 미친 듯이 뛰고 막 밤새 일을 해도 행복하시대. 그래요. 이건 그런가? 하여튼 어쨌든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우리 혹시 요 사이에 분이 혹시 계신다. 혹시 지금 이 자리 없으셔도 뭐 혹시 인강이나 뭐 하여튼 듣고 계신다 하시면은 쫄 필요 없다. 제가 뭐 감히 저도 뭐 좀 낮긴 하지만 연차수는 낮긴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혹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5년 공부했어? 그럼 5년 더 살아. 5년 더 오래 만수무강해서 5년 더 일해. 100살까지 평가 일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죠?
9년이든 10년이든 16년이든 뭐 생동차든 1년 차든 2년 차든 3년 차든 일단 시험장 들어가서 다 쏟고 와야 돼요. 그죠? 다 쏟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그 단과나 아니면 제 스터디 수강생분들 중에서 물론 상위권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뭐 1등에서 뭐 20등, 20% 이내에서 많이 붙어요. 절반 이상 붙어도 나갑니다. 근데 20등에서 또 50등 사이 있죠? 거기서도 또 한 3, 40% 붙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저희 학원에 뭐 저희 단과에 우리 수강생 중에서 꼴찌도 항상 붙어 나간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오늘 꼴찌했다, 내가 꽈랑 맞았다 해도 어떡하죠? 끝까지 존버하셔야 돼요. 그죠? 존버하셔서 어떻게?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는 만큼 다 쓰고 오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다 쓰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법규에 한정해서. 제가 실무 이론 말 안 할게요. 법규에 한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법규에 한정해서. 제가 오늘 6명 상담했을 때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암기 어떻게 하나요? 암기 어떻게 하나 이거는 있거든요. 이거 제가 대신 암기해주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 법규는 논점을 아무리 잘 알아도 판례를 잘 알아도 답안지 현출 못하면 뭐예요? 점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해야 되고요. 암기 어떻게 하나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많이 생각해보고 리마인드 해보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들으라고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 책임 없어요. 많이 들으라고. ASMR 있죠? 제 유튜브 가셔서 ASMR 보시면 되는데 혹시 작년에 듣고 제 유튜브 구독 취소했다 이러신 분들은 다시 구독하셔서 새 거 있어요. 새 거 혹시 작년에 듣고 여자 목소리만 딱 들었으면은 새 거가 있어요. 제일 최상위 버전에 뭐냐면 남자 목소리 있어요. 남자 목소리. 그 남자 목소리는 업데이트해서 목차 키워드 읽는 거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례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번을 들어서라도 암기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기 5주차는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4기 때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어서 우리 채점 후기만 잠깐 볼게요. 자, 우리 3기 5주차 문제 1번에 물음일 우리 뭐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2주 전이라 잘 가물가물하신가요? 잔여지 나왔죠? 그래서 4기 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잔여지라는 논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잔여지 몇 조에 있죠? 토지보상법. 제가 잔여지라고만 했어요. 73, 74에 있죠. 그래서 가치 손실인지 그 다음에 수용인지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고요. 우리 채점 팀장이 적어준 거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시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암기하고 있는 만큼 법조항을 자세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구는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연기부터 나옵니다. 그죠? 계속 주구장창 컨트롤 C, 컨트롤 V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조문. 자, 암기가 첫 번째로 제일 많았고요. 상담할 때. 두 번째는 법조문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법조문. 자, 법조문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법조문. 그냥 토시도 안 틀리고 외워? 아, 그럼 천재. 천재 인정. 천재 인정.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3법을 다 그냥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다 외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비상법정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별 3개가 있어요. 별 3개. 자, 별 3개는 웬만하면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우면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힘들다면은 최대한 자세히. 자, 자세히가 뭐예요? 자세히. 자, 우리 몇 조, 몇 항 있죠? 그러면 몇 조, 그 다음에 몇 항. 일단 숫자 틀리면 나가리입니다. 숫자 틀리면 한 100부, 1000부씩 우리 채점위원분이 아마 채점하시겠죠? 그러면은 73 다 맞는데 뭐야 얘 71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를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건이나 아니면 용어, 그죠? 법적인 용어 아니면 키워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정확하게 암기하셔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나는 이거 이미 다 외워서 더 외울 수 있어요 하시면은 그냥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 2개. 자, 별 2개는 사실 요것보다 좀 덜 자세히겠죠. 덜 자세히. 자, 그래도 몇 조, 몇 항은 외우셔야 돼요. 몇 조, 몇 항 외워야 되는데 그 문장 한 문장에 있죠? 제일 중심이 되는 키워드 하나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법조문 쓸 때 별 2개짜리 논점 나왔으면 어떻게 써요? 일단 키워드를 넣어서 말이 되게 쓰시면 돼요. 내가 이해한 대로 내용에 맞게, 내용 틀리게 쓰시면 안 되고 내용에 맞게. 선생님, 별 하나는요?
별 하나는 몇 항까지는 못 외우셔도 몇 조는 외우셔야 돼요. 몇 조. 그래서 몇 조는 외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아니면은 중요한 키워드 한 개.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 저 비상법전 안 쓰는데 비상법전 사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걸 모르겠다고 하면은 제 네이버 카페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목차집 있는데 제가 그 논점 위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보시고 그 별 논점에 있는 그 조문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마지막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음일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우리 73, 74조를 모두 고려해 포섭한 답안은 물음 2를 고려한 논리적인 답안지라고 판단되었다. 해서 우리가 그때 물음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했었죠? 잘 모르겠으면 소물음 간의 연계를 봤었죠? 그래서 소물음 간의 연계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우리 물음 2에 이쪽에 물음 2에 첫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의 청구는 자 선택적 병함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으니 이번에 숙제해 주세요. 그래서 못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우리 시험에 출제했다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점 팀장이랑 우리 채점 기준표를 판례를 몰라도 행정법적인 논리로 판례와 같은 결론 포섭한 경우에 거의 유사한 점수를 부여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모든 판례를 다 외워서 바르고 올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던가 이거 2번 출제됐죠. 우리 기출에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실관계,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자? 일반적인 행정법 기본이론으로 발라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문제 2번 확인해익 A급이었죠. 확인해익 중요한데요. 거기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오시면 일부 답안은 최근 판례만 서술했대요. 그래서 일단 판례 같은 경우에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A급 논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시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의 판례가 변경돼서 최근 판례가 새로 나온 경우 이런 케이스들 있죠. 이런 거를 만약 알고 계시다면은 부각해서 써주세요. 부각해서 어떻게 써요? 부각해서 어떻게 써요? 목차, 맞아요. 목차를 달아주시거나 목차 다를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넘버링이라도 엮어서 써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음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 최근 3기 스터디에서 제가 환매권 2번 냈습니다. 일단 환매권 A급 논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내려오시면 많은 수험생들이 잘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내가 못 적었다? 큰일 난다. 그죠? 왜? 다른 분들 다 잘 적으니까 나도 기본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매권 같은 경우에 잘 적었는데 혹시 내가 못 적었다 하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암기하세요.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 특 A, A급 논점의 법조항은 모든 수험이 열심히 암기한 부분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 표준지 공시지가 의를 서술함에 있어서 우리 부공법 3조 1항 넘어오시면은 3쪽에 첫 번째 줄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분이 거의 없었다. 왜 그랬죠? 이 문제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던 건데 왜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쓰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뭐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줄 내려가시면 적정 가격의 개념의 서술에 있어서 대부분 잘 적어줬지만 또 시장 가치로 쓰신 분 있어요. 시장 가치.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한 줄 내려주시면 또 견해 대립이 있고 이론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멘트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 물론 이제 제가 법규 강사긴 하지만 이론은 뭐가 중요하죠? 이론. 자, 우리가 확립된 감정평가 이론서가 있나요? 정답 감정평가 이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문제 그 책 이름을 적을 것 같은데 정답 감정평가 이론 있어요? 자, 사실 실무는 정답 있어요? 정답 있어요? 실무는? 있어요? 자, 실무는 사실은 나중에 평가 현업을 하시면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 내 주관적인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의 판단에 있어서 평가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테두리 안에 그 법을 지켜서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정답 있어요? 정답? 이론은 제일 난해요. 사실은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죠? 실무랑 법규를 제일 많이 공부하잖아요. 실무 1,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 4월 가서야 그제서야 막 이론을 하지 않아요? 이론을 막, 그 다음에 허겁지겁 하잖아요. 허겁지겁. 그죠? 작년에 이론 까랑리 어땠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론 깔락률 높았죠. 그죠? 이론 깔락률 높았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올해 1차 시험이 얼마나 합격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보다 더 출원 인원이 많다. 그러면 실무나 이론에서 분명히 또 난이도 조절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꽈락 나오면 아무리 실무 법규 고득점 나와도 붙어요? 못 붙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니까 제가 법규 답안지만 봐도 우리 이론을 약한 것 같아. 우리 프라임에 계신 분들. 자, 이론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일단은 의의 중요해요. 아마 강사님들 다 뭐 의의가 중요해서 의의 노트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의의 중요한데, 자, 그 의의 그럼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토시도 안 틀리고 외워야 할 의의가 있습니다. 뭐죠? 그죠? 법조문에 있는 의. 그죠? 법조문에 있는 의. 그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거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괜히 겁준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정립된 어떤 그냥 강사의 뭐 어떤 교재나 서브나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도중에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게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래서 수험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실무기준 해설서. 우리도 뭔가 책이 나왔다 이러면서. 근데 그전에는, 진짜로.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복사집에서 줄 섰어요. 정말로. 복사집에서 줄 서가지고 그 프린트를 사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까마득한 옛날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교재들이 다 잘 돼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그리고 그 전까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해설서가 반영된 어떤 교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실무나 이론 강사님들이 다 해설서를 반영하고 뭐 트렌드를 반영하고 논문을 반영하고 이런 교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도 물론 이론 내가 글 너무 잘 쓴다. 근데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론 출제위원 말해도 되나? 어쨌든 자, 이론을 이제 하여튼 어떤 되게 만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말했냐면은 물론 뭐 이론 뭐 논술력도 좋고 뭐 글씨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어떤 정형화된 답안을 찾고 있다. 물론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독특하게 써가지고 수석 아니면 꽈락일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출제자가 분명히 이렇게 짜놓은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답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답안, 어떤 정형화된 목차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교재, 내가 마음에 드는 교재 하나 찝어가지고 전형적인 일단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체요 이용. 그럼 뭐 의의나 원칙이나 내용이나 평가 방법이나 아니면 뭐 특수한 채용이나 이런 목차들 쭉쭉 있죠. 이거 5년 전에 외웠던 건데 기억이 나?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일단 일반적인 전형적인 어떤 재료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규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법규 잘 받고 그 실무 이론도 잘 받으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C급을 냈죠. 근데 요거 뭐죠? C급이어도 법조문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쓸 수 있죠? 실무 때 외웠죠. 그죠?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5번 들어갔었는데, 그죠? 5번 만에 붙었어요. 그죠?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중에서 한 2번, 3번 정도는, 이거 실무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러면서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이론 법규에서 겹치는 각각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죠? 시험장 들어가셔서, 내가 이거 실무에서 배웠던 지식도 법규에서 좀 쓰고, 이론에서 배웠던 지식도 법규에서 좀 쓰고,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 4번까지 어쨌든 우리 답안지 제출하신 분들 다들 잘 썼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문제 보시면은 문제 1번.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사실 나는 좀 공부를 했다 하시면은 사실 1, 2년 전부터 되게 중요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박균선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학파에 있던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박균선 교수님 책에 이 판례를 평석하는 내용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별 3개 해주시고요.
뭐 주제는 딱 봐도 딱 보이죠. 물음일의 간접 손실이죠. 그래서 의의나 법적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물음일을 한번 볼게요. 자, 간접 손실 보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서 끝에만 보고 앞에 거를 못 봤다. 그래서 요건 안 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설명하고 끊어주시고, 위 사안의 장업사가 우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4조 1항 2호에서 정한 지구 밖에다 동글뱅이 영업손실보상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자, 밑줄 쳐볼게요.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된지 검토하시오.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까봐 일부러 답을 거의 유도하면서 쓴 어떤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간접손실보상 요건 뭐가 있죠? 간접손실보상 요건. 이거는 우리 기본 이론만 들어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박특보, 그죠? 그래서 뭐 예시목차를 보셔도 돼요. 밖에 간접손실이 발생할 것,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 존재. 그래서 앞 글자 떼서 박특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자, 갑자기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 결과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요? 뭘 물어봐? 자, 우리 공익사업이 시행이 되면요, 우리 처음에 뭐 사업 인정 받고, 그죠? 뭐 협의하고, 뭐 재결하고, 재결과 뭐 소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보상금 지급하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토지 소유자 인도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하죠? 철거하고 착공하고 공사하죠. 그죠? 공익사업 시행을 하죠. 막 건설을 하죠. 자, 과거에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물론 판례 문제긴 하지만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야, 공익사업 시행의 결과로, 즉 공익사업 중에, 그죠? 이 생긴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익사업 건설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구 바뀌든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든 거기서 있었던 손실은 어떻게 토지보상법으로 커버를 해서 보상을 해줬어. 그런데 건설하고 어떻게 해요? 건설 끝. 건설 완료.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나나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철도. 철도는 수용하고 여기다 건설해서 어떻게 해요? 철도. 어떻게 해요? 기차 지나가야지, 그죠? 그러면은 뭐죠? 운영 또는 운행 또는 시행을 해야겠죠. 각 사업마다. 그죠? 원래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이 이 건설 중에 있었던 지구 안박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근데 건설이 끝난 뒤에 철도가 지나감으로써, 아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이런 보상은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 잠깐 펴볼게요. 토지보상법. 자, 법률부터 먼저 보죠. 법률부터. 자, 79조 보겠습니다. 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자, 일단 79조 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에다가 동글뱅이 외에 토지의 통로, 도랑, 담장,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할 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 자, 그 다음 2항으로 내려볼게요. 공익사업에 시행되는 지역 밖에다 동글뱅이 하시고요.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 여기다 밑줄. 시행, 그죠? 공익사업 중, 그죠? 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여기다 밑줄. 국토교통 불량으로 전환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의 국토교통 불량이 뭐죠? 그죠? 시행규칙.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규칙 몇 조부터 몇 조? 그죠? 59조부터 어디까지? 65조. 자, 그럼 59조부터 65조 무슨 내용이 있죠? 두음으로 말해봐, 두음. 대건소고 어영농, 그죠? 대건소용 어영농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봐요. 80조. 손실보상의 협의 재결 1항, 79조 1항, 2항. 방금 읽은 것들입니다. 읽은 것에 1항, 2항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 밑줄 쳐볼게요.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 입은 자가 어떻게? 협의 동글뱅이. 자,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었을 때, 불성립됐을 때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는 어떻게? 관토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의 동글뱅이. 자, 여기서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X. 손실을 입은 자도 어때요? 불성립되면 어때요?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죠?
그죠? 보상재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손실보상재결 맞는 말입니다. 그죠? 보상재결, 손실보상재결이라고 말하죠. 뭐랑 대비해서 이렇게 붙인 용어죠? 그죠? 일반적인 공용수용 절차를 거친 사조협제를 거친 수용재결에 대비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재결이라고 붙여줬죠. 자, 우리 손실보상재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투나요? 손실보상재결까지 나왔어. 관토위에서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끝?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입단 물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토지보상법에 있는 이의신청을 가든가. 자, 이의신청 강학상 이의신청인가요? 아니죠. 행정심판 성격을 갖죠? 그럼 여기서 끝? 아니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85조 1항 2항 소송으로 가야 되지만 자, 이거 결국 뭘 다투는 거예요? 보상 항목이나 금액, 비용을 다투는 거죠? 자, 판례는 일관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그죠? 85조 2항 보증소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잠깐 볼게요. 자, 64조만 볼게요.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보시면 59조부터 65조. 그래서 뭐 비상법정 갖고 계신 분은 뭐 대건 소고 오용도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64조 보시면요. 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 자, 1항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다 동글뱅이 하시고요. 45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밑줄. 자, 그 다음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그 영업자 청구에도 밑줄 쳐볼게요. 의하여 당의 영업을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모아 보상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호, 2호 있죠? 그래서 1호 아니면 2호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가능하죠. 자, 1호 배우지 3분의 2 이상 밑줄. 상실되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밑줄. 자, 이거는 사실은 배우지가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없어졌는지 요것만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좀 쉬워요. 그죠? 문제로 만약 나온다면은 3분의 2 이상이란 걸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어 볼게요. 진출입로의 단절. 이것도 분명히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 단절되었다, 도로가 끊겼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여기다가 밑줄 또는 뭐 네모나 아니면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자, 오늘 우리 케이스, 오늘 문제, 오늘 판례는요. 이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앞에 우리 1항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거든요. 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뭘까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잘 모르겠죠, 그죠? 그 밖에 부정. 그냥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느낌 들나요? 기타 등등등등등. 자, 옆에다 써볼게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뭐 필기하실 수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꼬리를 빼가지고 그렇게 빼가지고 자, 우리 판례는요. 사업 시행. 요약을 해보면 사업시행 건설 후 운영, 사용, 운행 사업 완료 후에 운영, 사용, 운행 중 발생한 사유들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경우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발생한 사유들. 자, 필기 다 하셨고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물음 1 같은 경우 의의와 근거 요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물음 2에 그러면은 공익사업 결과로 협업이 불가피한 경우 포함된지 검토하시오. 자, 그럼 제가 사실관계 다 안 읽을게요. 이 사실관계가 뭐였나요? 우리 문제 푸셨죠? 그죠? 강평만 들어오신 거 아니죠? 그죠? 아까 문제 풀었죠? 3시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고속철도 건설 후에, 그죠? 철도운행으로 뭐가 있어요? 철도운행으로 뭐가요? 누에꽃이밖에 생각 안 나요? 자막밖에? 소음 진동이 문제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소음 진동이 문제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사업 시행 이후에 끝난 이후에도 뭐예요? 철도 운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 누에꽃이 괴롭힌다. 그죠? 소음 진동이 문제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 자료를 보시면 한 장 넘겨 보시면은 판시장 1, 2, 3, 4 묶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별 2개 이렇게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분단 보시면 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비추어 보면 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 요건인 시행 밖으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아까 봤죠 우리? 우리 봤습니다. 법조문에서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밑줄 쳐볼게요. 공익사업의 시행의 결과, 그 다음에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이다. 동글뱅이 해볼게요.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 3개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별 3개. 그래서 그냥 지구 밖에 대한 어떤 조문을 해석하는, 아니면 이 케이스를 해석하는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번째 요지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는 별 하나만 칠게요. 자, 이거를 만약에 문제로 낼 거면 환경정책기본법을 좀 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토지보상법 79조 2항 아까 봤죠? 다른 손실보상과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 44조 1항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이렇게 돼 있죠. 자, 환경정책기본법에는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원인자가 무과실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만 동글뱅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밑줄 쳐볼게요.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 청구권 동글뱅이. 자, 별개 청구권 동글뱅이. 자, 별개 청구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왜 별개 청구권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판례는 왜 별개 청구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 이거 그냥 토지보상법 요거 64조로 인정해줬다며. 끝나는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죠?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은 환경정책기본법 말고 그냥 토지보상법으로 해결하지. 왜 또 별개 청구권이라고 해서 인정해줬을까요? 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귓속말로 말했던 것 같은데 누가? 기간이라고 말했죠. 아닌가? 그죠? 우리 토지보상법에 우리 방금 법조문 읽은 거에 무제한이에요? 기간이? 아니죠. 어떤 기간이 있죠? 사후 완료일부터 1년. 그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구제해 주려면 만약 사후 완료일부터 1년이 끝났어. 그러면 나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못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 스테이지는? 토지보상 손실보상을 못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일부러 별개의 청구권이다라는 요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서 두 줄 내려올게요. 양자의 청구권을 일단 동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은 이중배상 문제만 밑줄 쳐볼게요. 동시 밑줄 이중배상. 그 다음에 쭉 그냥 밑줄을 칠게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가해서 양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 이게 개정 전이에요. 사업 완료일.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 도가, 여기다 밑줄, 손실보상 청구기간 도가요. 손실보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어떻게 한다? 안 되면 뭘로 할 수 있다? 손해배상으로 가능하다. 밑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끝난 도가 상황을 주고 참조전 주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요지의 마지막 줄 보시면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기본 판례죠. 보시면 재결 절차, 마지막 줄 볼게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어떻게 사업 시행자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가고 재결 가고, 그죠? 협의 가고 재결 가고.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시면 어떤 항목이 보상 항목에 동글뱅이 할게요. 토지보상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수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간토의를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좀 밑주실게요. 사업시행자 상대로 어떻게? 토지보상법 85조 2항 보증소를 제기한다. 즉 보증서 어떤 것도요. 보상 항목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상 항목 동글뱅이. 그래서 3번, 4번은 묶어서 별 하나 할게요. 요거 기본 판례. 자, 그 다음에 예시답안 갈게요. 1쪽, 2쪽은 기본 내용이고요. 기본 단문이고 3쪽으로 오시면요.
자, 3쪽에 우리 3, 장업사의 영업이 시행규칙 64조에 해당한지 여부 거기다 발표할게요. 자, 그러면은 양가로 1에 시행규칙 64조 있죠? 아까 우리가 조문 읽었거든요. 자, 요런 것들은 사실 앞에 있는 뭐 박특보나 아니면 간접손실의 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들어가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3쪽에 3의 양가로 1의 64조 같은 경우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달달달 외워야겠죠, 그죠? 요런 거는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요런 거는 빡세게 외워야 돼, 빡세게, 그죠? 어떤 거는 의 키워드 목차만 외우고, 어떤 거는 좀 세세하게 외우고,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양가로 이 사안의 경우 판례는 지구 밖의 영업 손실은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밑줄 쳐볼게요.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가동 운영, 여기다 동글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이 다양하므로 지구 밖의 영업자가 발생한 영업 손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영업 손실 보상의 지급 의무와 존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끊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시면은 사업 완료일 1년 동글뱅이, 요거 문구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이나 손실보상 요건으로서 지구 밖에 발생한 발생 원인의 별다른 제한 없이 밑줄 쳐볼게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일반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 간접 손실로서 여기다 밑줄. 그래서 포함이 된다. 그 뉘앙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해결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결국은 밑줄 쳐볼게요. 마지막 줄 사안의 경우 시행규칙 64조에 포함된다. 그래서 64조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물음상 같은 경우에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5쪽 보시면은 우리 간접손실보상 청구의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줄 공사 완료일 아니에요. 옛날 책 보시면 공사 완료일인데 지금 뭘로 개정됐죠? 사업 완료일 동글뱅이. 그래서 사업 완료일 1년.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손실보상 청구 절차 뭐였다? 자, 제목에만 동글뱅이 칠게요. 협의, 재결. 협의, 재결 신청. 그 다음에 방가로 3의 재결. 자, 6쪽 오시면요. 그럼 손실보상 제공의 구제 방법 어떻게 한다? 마지막 줄 볼게요.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동글뱅이. 자, 다만 이 행정소송은 뭘로? 사실은 보증소로. 그래서 옆에다 조그맣게 보증소 이렇게 써볼게요. 보증소.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간접 손실 테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재결의 절차와도 연결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이제 그 논문 같은 것도 나오고 판례 평석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꼭 보고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볼게요. 자, 우리 문제 2번. 논점 찾는 건 쉬웠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물음일은 뭐 잘 썼을 것 같고, 자, 물음이는요. 물음이는 뭘 물어보는 거죠? 물음이 읽어볼까요? 물음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단서만 봐도 사실은 감이 딱 오거든요. 단서를 보시면은 비교평진지 공시지가 입업사연 취소 사유에다 밑줄 치시고요. 제소기간 도가에 밑줄 쳐볼게요. 자,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요건이죠 이게? 그죠? 하자승계 전제 요건이죠. 이거 다 맞췄네요 보니까. 자, 근데 문제 2번은 별 2개 주시고요. 물론 기본 문제긴 합니다. 기본 문제긴 한데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작년에 법원행시에서 나왔거든요. 법원행시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 우리 시험 느낌 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3기 5주차 때 좀 많이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물음이의 하자승계,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문제였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고 쭉 넘겨가시면 문제 3번 볼게요. 자, 우리 문제 3번은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문제 3번은? 문제 3번. 문제 3번은 뭐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 줄? 자, A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시오. 자, 우리 시험 기출을 열심히 분석했으면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인데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구체적 규범 통제 관련된 우리 기출이 있었죠. 22의 기출 문제를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도 일단 별 2개 주세요. 자, 문제 2는 타 시험 기출. 그죠? 작년에 법원행시 2022년. 문제 3번은 우리 시험 22회의 기출. 그죠? 10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변형해서 낸 문제입니다. 기출 변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줄 보시면은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여기다 동글뱅이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상 위임의 범위도 벗어났으며 밑줄. 그 다음에 헌법상 재산권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뭐예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여기서 갑자기 뭐 행정규칙 이러면 서운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거 행정규칙이요 이러면 서운해요. 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뭐죠? 그죠? 법규명령이죠. 자, 그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시행령 있고 그 위에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토지보상법. 그죠? 토지보상법 뭐예요? 법률이죠. 법률. 그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리고 그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오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묶어서 어떻게? 그죠? 법규명령. 자, 그럼 토지보상법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토지보상법 위에는 없다? 아니요. 그죠? 헌법이 있죠. 헌법. 헌법이 뭔데? 이건 지울게요. 헌법이 뭔데? 헌법. 최상위의 법. 그죠? 최상위의 법.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법규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이 있죠. 그죠? 조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헌법, 토지보상법, 법규명령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토지보상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 우선 원칙 배웠죠. 그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죠? 하위법이 상위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 법률이 헌법에 반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위헌이다. 그죠? 법규명령이 우리 토지보상 법률에 반합니다.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위법이다. 이 법은 위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법규명령이 헌법에 반합니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죠. 이거 뭐죠? 이거 위헌이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주장이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옆에다가 구제 수단 이렇게 써요. 법적 수단 옆에다 구제 수단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자, 우리 예전에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이런 말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제 흡연자분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할게요. 예를 들면 길에서 담배 피는 자가 있다. 앞으로는 벌금 1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흡연자. 저 담배 안 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흡연자예요. 근데 이 법을 딱 공포를 듣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걸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위반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바로 소를 갈 수 있나요? 법원을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이게 뭐죠? 그죠? 구체적 규범 통제죠. 구체적 규범 통제를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추상적 규범 통제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취하고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죠? 경찰관 앞에서 일부러 길에서 담배를 피는 거죠. 그래서 나 잡아가봐 이러면서 어떻게 한 거죠 지금? 구체적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그죠? 재판의 전체성을 깔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구제 수단은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을 막 읽으면 어렵지만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죠? 구체적 규범 통제. 그리고 만약 구체적 규범 통제가 안 돼요. 관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뭐죠? 그죠? 그죠? 귀를 막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시목처럼 한번 볼게요. 구체적 규범 통제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있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쪽으로 오시면은요 판결 요지 한번 볼게요. 판결 요지. 자, 보시면은 12쪽 하단에 판결 요지에 뭐라고 돼 있죠? 법률 77조 사항은 요거 법률은 제가 안 읽을게요. 그 다음 한 줄 내려오시면은 농업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 평가 방법,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국토교통부령 동글뱅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은 결국 이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1호가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 예외로서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2배 뭐 이런 거는 사실 실무 때 푸실 때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 줄 밑줄 쳐볼게요.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정했다. 그 다음에 한 줄 오시면은 이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 불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 배려, 그다음에 생계 지원을 보상 인정, 그다음 실제 소득 산정 어려움을 고려하여 쭉 밑줄 쳐볼게요. 농민이 실농에 대한 대체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득 적용 영농 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반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동글뱅이, 비례원칙 동글뱅이 위반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장해도 탈락했어, 탈락,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만 그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13쪽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소급 입법 뭐죠? 진정소급 입법? 진정소급 입법의 반대말은? 그거 다 맞췄어. 부진정소급 입법. 그럼 진정소급 입법의 키워드는 뭐죠? 진정소급 입법 가능해요? 그죠? 금지죠. 원칙적으로 금지죠. 그죠? 왜? 진정소급 입법이 뭔데?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새로운 어떤 다른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죠. 뭐죠?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그죠? 중대한 공익 사유가 있으면 진정 소급 입법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통제 수단을 쓰는 거였어요. 그죠? 통제 수단.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4번 갈게요. 자, 우리 문제 4번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 공탁제도를 설명하시오. 물론 외웠으면 쉬웠고 안 외웠으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4번 요즘에 설명하시오, 아니면 10점짜리 뭐 약술하시오, 아니면 간단한 케이스로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자, 우리 공탁 시험에 나온 적 있나요? 공탁.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시험. 타 시험 말고.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탁 같은 경우에 A급 논점입니다. 문제 4번은 별 3개 주시고요. 미기출 논점이지만 최근에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되게 중요한 쟁점들이 안 나오던 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한 5년에서 7개년을 보면은 뭐 협의 성립 확인도 원래 없었는데 나왔다가, 재결 신청 청구권도 출제 안 하고 있다가 나왔다가. 근데 공탁도 약간 그런 논점입니다. 그래서 공탁 최소한 10점 이상은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4번 꼭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뭐가 제일 중요했죠? 앞뒤가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4번은 오늘 오픈북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 암기를 하고 꼭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마지막 주차까지 잘 정리해서 여기 지금 제가 계신 분,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다 봤거든요. 얼굴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해서 꼭 뵙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